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2011년 세계 최대 건설 장비 회사 캐터필러가 한 회사를 사들이기 위해 이 천문학적인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불과 20년 전만 해도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130년 전 오하이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3명의 남자가 빈털터리로 시작한 작은 공장이 어떻게 파나마 운하를 파고 후보댐을 세웠으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도왔는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기계를 만들어낸 회사, 바로 뷰사이러스 1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1880년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 뷰사이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니엘 엘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1825년에 오하이오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원래 은행업에 종사하면서 자본과 투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산업혁명의 물결에 끌렸습니다. 엘스는 미국의 미래가 기계화에 있다고 확신했고, 특히 급성장하는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기계가 사람의 노동을 대체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2명의 동료를 끌어들였는데요. 한 명은 기계 설계의 기술적 노하우를 가진 엔지니어였고, 다른 한 명은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습니다. 배경이 완전히 다른 세 사람이었지만 기계화된 건설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비전만큼은 똑같이 공유하고 있었죠. 이 세 남자가 뷰사이러스 주조조 회사를 세웠고, 그들의 목표는 증기 굴착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땅을 파는 건 대부분 사람의 몫이었거든요. 수백 명의 노동자가 삽을 들고 땀을 흘리며 흙을 퍼내야 했는데 이걸 기계가 대신하게 만들겠다는 거대한 포부였습니다. 하지만 꿈과 현실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증기 굴착기는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았고 무엇보다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고객들은 왜 굳이 비싼 기계를 사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냐며 외면했고, 사람 손으로 하면 되는 걸 기계에 맡긴다는 발상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초기 판매는 처참했고 회사는 투자금만 쏟아붓다 수년 만에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재정적 압박이 극에 달하자 창업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터졌는데요. 엔지니어는 더 혁신적이고 진보된 설계를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현실주의자였던 엘스는 일단 비용을 줄여서 살아남는 게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투자금이 줄어드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던 세 번째 동업자는 이 사업 자체가 실패작인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의견 충돌이 너무 심해져서 세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기 직전까지 갔는데, 만약 그때 정말로 갈라섰다면 뷰사이러스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세계적인 거인이 될 회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질 뻔했던 거죠. 1893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심각했던 경제 위기 중 하나인 1893년 공황이 터졌거든요. 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실업률이 치솟았으며 산업 전반이 휘청거렸습니다. 오하이오의 산업 환경은 이미 경제이 치열하고 가혹했는데 거기에 전국적인 금융 위기까지 겹치면서 뷰사이러스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완전히 망할 게 뻔했고 창업자들은 극단적인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결정이 바로 오하이오를 완전히 버리고 위스콘신주 사우스 미러키로 회사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위스콘신이었을까요? 당시 위스콘신은 오하이오보다 산업적으로 더 안정적이었고 철도와 수로를 통한 운송 접근성이 좋았으며 원자재를 구하기도 수월했거든요. 무엇보다 땅값과 인건비가 훨씬 쌌는데 파산 직전의 회사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사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노동자를 구하고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이 도박 같은 결정이 결국 회사를 살렸습니다. 위스콘신에서 뷰사이러스는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고 인력도 확충하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증기 굴착기는 드디어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뷰사이러스는 믿을 수 있는 중장비 제조업체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셈이었죠. 그리고 이 새로운 기반 위에서 역사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04년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차고 거대한 토목공사 중 하나인 파나마 운하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약 80km 길이의 수로를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수천만 세제곱미터의 흙과 암석을 파내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사였습니다. 뷰사이러스는 이 프로젝트에 77대의 증기 굴착기를 공급했는데 각각 95톤 무게의 5세제곱야드 버킷이 달려서 한 번에 약 8톤의 흙을 퍼올릴 수 있었습니다. 4명의 작업자가 한 대를 운전했고 이 기계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가동됐습니다. 뷰사이러스의 증기 굴착기가 없었다면
파나마 운하는 완공까지 수십 년이 더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뷰사이러스를 단숨에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었고 회사의 미래는 밝아졌습니다. 1927년에는 또 다른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왔는데요. 같은 오하이오 출신의 이리 증기굴착기 회사와 합병한 겁니다. 이리는 이미 탄탄한 기술력과 확장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두 회사가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엄청날 거라는 계산이었죠. 합병 후 회사 이름은 뷰사이러스 이리가 됐고 건설과 광업 장비 시장에서 본격적인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합병이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두 회사의 문화가 상당히 달랐거든요. 뷰사이러스 직원들은 최신 혁신과 첨단 기술을 선호했고 이리 쪽은 오랜 세월 검증된 전통적인 공학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긴장이 있었지만 결국 두 문화는 융합됐고 뷰사이러스 1이라는 이름은 신뢰성과 혁신을 동시에 상징하게 됐습니다. 합병 이후 뷰사이러스 1는 산업 역사의 길이 남을 전설적인 기계들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빅 브루투스라는 별명이 붙은 1850B 모델인데요. 높이가 약 49m에 달하고 무게가 약 500만 킬로그램인 이 거대한 드래그라인 굴착기는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전기 굴착기였습니다. 주로 석탄 채굴에 사용됐고 미국 산업의 힘과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죠. 뷰사이러스 1의 기계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20B 굴착기는 후버댐 건설에 핵심적으로 투입됐고 골든게이트 브릿지 공사에도 뉴욕 지하철 시스템 건설에도 뷰사이러스 1의 장비가 사용됐거든요. 미국의 상징적인 인프라 곳곳에 이 회사의 손길이 닿아 있었던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뷰사이러스 1는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광업과 건설용으로 만들던 중장비를 군수용으로 개조해서 전쟁에 투입한 건데요. 이동식 크레인과 굴착기가 전투지역에서 비행장과 다리, 기타 핵심 인프라를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뷰사이러스 1의 크레인들이 큰 활약을 했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한 후 멀버리 항구라고 불리는 임시 항구를 건설해야 했는데 이 항구가 있어야 보급품과 장비, 병력을 빠르게 하역할 수 있었고 뷰사이러스 1의 기계들이 이 항구를 세우고 보강하는 데 투입됐습니다. 이 임시 항구 덕분에 연합군의 보급선이 유지됐고 작전의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전쟁이 끝난 후 뷰사이러스 1는 민간 산업뿐 아니라 국가 방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전후 복구 부문 뷰사이러스 1에게 황금기였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고 새로운 도로와 공장을 짓는 수요가 폭발했고 내구성과 신뢰성으로 명성을 쌓은 뷰사이러스 1는 대형 프로젝트마다 첫 번째로 연락받는 회사가 됐거든요. 사업은 미국을 넘어 유럽, 아시아, 남미까지 확장됐고 세계 각지의 건설 현장에서 뷰사이러스 1의 기계가 가동됐습니다.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건설된 이집트 아스완 하이댐도 대표적인 프로젝트였는데 20세기 최대 규모 인프라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댐 건설에 거대한 드래그라인 굴착기와 중장비가 투입돼서 수백만 톤의 흙과 암석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1969년 뷰사이러스 1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빅 머스키라는 별명이 붙은 싸이50W 모델인데요. 이건 단순히 큰 기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무게가 약 1200만 킬로그램으로 빅 브루투스의 2배가 넘었고 높이는 22층 건물과 맞먹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큰 드래그라인 굴착기였고 지금까지도 이보다 큰 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빅 머스키는 1시간에 약 1800만 킬로그램의 흙을 옮길 수 있었는데 버킷 하나가 얼마나 컸냐면 그레이하운드 버스 2대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 괴물 같은 기계를 단 5명이 운전했다는 거죠. 빅 머스키는 오하이오 남동부에서 약 30년간 석탄을 캐냈고 그 기간 동안 파나마 운하 전체 공사에서 옮긴 것보다 더 많은 흙을 퍼냈습니다. 하지만 뷰사이러스 1에게 영광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세기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심각한 노동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전후 시대의 노동조합이 힘을 얻으면서 노동자들은 더 나은 임금과 안전한 작업 환경, 고용 안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외 제조업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수익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었고 갈등이 깊어졌죠. 1974년에는 사우스 미러키 공장 노동자들이 거의 석 달간 파업을 벌이면서 생산이 완전히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피켓 라인이 세워지고 노동자와 경영진 사이에 충돌이 있었으며 불공정 노동 관행이라는 비난이 오갔거든요.
결국 임금 인상으로 타결됐지만 회사의 수익에는 심각한 타격이 주었습니다. 환경 문제도 뷰사이러스 1위를 괴롭혔습니다. 빅 머스키 같은 거대 기계가 노천 채굴에 사용되면서 땅에 거대한 상처를 남겼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환경운동가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거든요. 노천 채굴은 효율적이긴 했지만 경관을 파괴하고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거셌습니다. 뷰사이러스 1위는 석탄 채굴의 환경적 영향을 둘러싼 논쟁의 한복판에 서게 됐죠. 1990년대가 되자 석탄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빅 머스키 같은 거대 기계를 운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1999년 빅 머스키는 해체됐고 고철로 팔려나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계에 다소 쓸쓸한 최후였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뷰사이러스 1위는 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제조업체들이 더 낮은 비용으로 중장비를 생산하면서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미국 경제 자체가 제조업과 광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핵심 제품에 대한 수요도 줄었거든요. 회사는 굴착기와 크레인 같은 새로운 분야로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수익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결국 1988년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거인의 몰락이었죠. 하지만 뷰사이러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17년에 회사는 구조조정을 거쳐 뷰사이러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고 광업 장비에 집중하면서 재기를 노렸거든요. 팀 설리반이라는 새로운 CEO 아래서 회사는 잠시 부활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광업 장비 수요가 늘었고 뷰사이러스 인터내셔널은 다시 활기를 되찾는 듯했죠. 하지만 세계화와 업계 통합의 거대한 물결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1년 세계 최대 건설 및 광업 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가 76억 달러의 뷰사이러스를 인수했습니다. 캐터필러가 이 엄청난 금액을 지불한 이유는 분명했는데요. 뷰사이러스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품질에 신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온 역사가 있었고 특히 광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드래그라인, 전기 굴착기, 회전 드릴 같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함으로써 캐터필러는 글로벌 광업 장비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이 인수로 뷰사이러스는 독립회사로서의 130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 유산은 캐터필러라는 이름 아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뷰사이러스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이 회사가 건설과 광업, 산업 분야에 남긴 발자취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판 증기 굴착기부터 후버댐과 골든게이트 브릿지의 기초를 다진 장비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도운 군수 장비, 그리고 인류 역사상 거대했던 빅 머스키까지 뷰사이러스의 기계들은 말 그대로 세상의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오하이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3명의 남자가 빈털터리로 시작해 파산 직전의 위기를 넘기고 다른 주로 회사 전체를 옮기는 도박을 감행해 결국 세계적인 거인이 된 이야기는 비전과 끈기 그리고 역경 앞에서의 적응력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더 흥미로운 중장비의 역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